이란과 이스라엘, 이젠 미국까지 지정학적 이슈가 쉽사리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위험한 결정인 걸 알기에 불안정한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만약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만들었던 101K를 깨는 하락이 나온다면 한 번 더 급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6월 19일 새벽 3시 6월의 FOMC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결정됐고,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4회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저는 매 FOM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들만 골라서 요약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난 5월에 FOMC랑 동일한 기조를 유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성장 둔화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그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연준 역시도 이를 신중한 결정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중요한 상승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 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연준에서도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관세와 전쟁을 문제로 삼은 만큼 트럼프가 관세를 사실 철회할 가능성은 낮지만, 저는 유예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 G7 정상회담에서도 다같이 무역전쟁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된다면 비트코인은 110.5K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고점을 한 번 더 높이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중에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저는 저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영상을 다뤄드렸었는데요. 기술적인 분석에서 저는 시간을 끌면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면서 가격 조정 이후 반등하는 관점을, 이 두 가지를 예상 중에 있습니다. 결국 공통적인 부분은 지금의 움직임이 저는 상승 직전에 조정의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FOMC는 1분만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고 비트코인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서 두 가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격 조정으로 간다면 101K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급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꼭 오늘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목차 과거 영상 복귀입니다. 가장 최근 브리핑을 드렸던 게 6월 12일 당시에 CPI가 발표되고 4가지 근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하락 관점을 제시하고 비트코인 하락이 발생. 6월 16일 전쟁 이슈로 떨어졌던 이 급락에서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뜨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분은 나올 수 있으나 큰 그림에서 조정이 아직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반등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과거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시는 브리핑은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영상 외적으로도 브리핑이 필요한 부분 혹은 실제로 제가 진입하는 포지션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브리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남겨드렸으니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입장하셔서 늦지 않게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편하게 나가셔도 되는 공간이니 부담 없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현재 시황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FOMC에 대해서 1분 정도 간략하게 내용을 담아보면, 현재 연준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를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란의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슈로 원인을 분석했으며, 해당 문제로 인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점도표에 의하면 올해 0.25%씩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의원들에서는 그 의견이 양분화되는 모습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움직임이라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두 차례에서 한 차례 또는 동결로 변동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점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어서 점도표를 보시게 되면 점도표는 1년에 3월, 6월, 9월, 12월 4번 발표되는 지표입니다. 금리 결정에 대해서 FOMC 의원 19명이 그 전망을 실제 투표에 의해서 예측하고 있는 수치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3월과 6월 달을 비교해 봤을 때 2025년도에 금리 인하를 두 차례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3월 달에는 19명 중 9명이 투표했지만, 이번 6월 달에는 19명 중
18명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중 일부가 2025년도에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는 그 입장이 4명에서 이번에 6월 달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수치랑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이게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연준에서 보고 있는 그 경제 수치가 불안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화된다면 이후 FOMC에서 연준은 보다 더 보수적인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관세를 한 번 더 유예하고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된다면 연준에서도 완화적인 스탠스랑 증시는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매매 결정에 있어서 현재 이슈들을 고려해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고 현재는 사실 공격적인 매수보단 보수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멤버십에서도 저는 6월 12일부터 추가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강하게 반등 중에 있지만 신규 진입이나 물타기 같은 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도 텔레그램에서 전부 다 공개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인 분석에서 조정 관점입니다. 저는 결국 조정이 나오더라도 비트코인은 한 번 더 고점을 넘기는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먼저 나온다면 110.5K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반대로 조정이 먼저 나온다면 101K를 이탈한 뒤 재차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그렇게 보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5K를 돌파한다면 결국 현재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수렴 후 기간적인 조정 후 110.5K를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반전된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는 건데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네시안봉 기준에서 5월 20일에 났던 고점을 기준으로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고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차트를 횡보시키면서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힘의 응축과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매매 포인트는 110.5K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은 기존에 만들었던 이 박스권 라인의 하단부인 101K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하락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이 101K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면 그 다음으로 매물대가 잡혀있는 93K까지 현재 가격부터 그 하락폭은 마이너스 7%까지 조정군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만약 현재 자리에서 101K를 이탈하는 하방으로 이탈하는 봉이 출현한다면 현재 추세를 상단과 상단을 이었던 지금의 이 추세라인을 이었을 때 하단부까지 이어서 현재와 같이 하락 채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101K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 채널을 깨고 내려오면서 현재 매물대 하단부에서 지지받고 반등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차트랑 유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차트가 과거 2024년도 6월달 차트인데 당시에도 네시안봉상 고점에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거래량 기준으로 차트를 우측으로 끌면서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횡보하는 추세를 만들었지만 해당 매물대 바닥 구간을 하방으로 깨는 하락이 나오면서 최대 하락폭은 매물대 바닥까지 그 하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럼 만약 24년도 6월달이랑 동일하게 현재 차트에서 이 저점 박스권의 하단부인 101K를 깨는 하락이 나왔을 때의 전략은 그 다음 매물대 바닥 자리인 93K를 기준으로 차트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93K를 깨기 전까지 해당 자리에서는 전부 다 매수 구간 그리고 반등이 출현했을 시에는 상단으로 이어지는 이 상단 추세 라인이 1차 매도 구간, 2차로 시세가 상방으로 분출될 수 있는 구간은 최고점 자리인 112K를 돌파했던 구간에서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과거 차트를 봤을 때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인 93K까지 하단부로 내려왔던 이 구간에서 매수를 가져갔을 때 추세의 상단부가 1차 매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시세가 상승으로 분출되는 구간은 최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차트에서도 만약 101K를 깨는 하락이 나온다면 과거랑 동일하게 차트를 우측으로 길게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과거 차트 기간을 보게 되면 고점부터 이 횡보 기간을 캔들로만 234일, 거의 8개월을 넘게 횡보하는 구간을 가져갔었는데 물론 현재도 뭐 8개월에서 9개월 더 길게 가져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는 끝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저는 관세랑 중동 이슈가 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소되는 부분에서 시세가 상승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101K를 깨기 전까지는 현재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횡보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수렴 뒤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왔을 시 110.5K를 기준으로 시세가 상방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나왔을 때 100K를 깨는 하락이 나왔을 때는 93K를 기준으로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 내려오는 구간을 전부 다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 반등이 나왔을 때 1차로는 상단부를 1차 매도 구간, 시세가 분출되는 구간은 112K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시세가 상방으로 강력하게 분출되는 상승을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매수 구간은 두 가지입니다. 추가로 브리핑이 필요한 부분 혹은 변동되는 부분이나 실시간으로 제가 장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비트갱스였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